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지의 옛날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동화는 도깨비가 데려간 세 딸과 시골쥐와 서울쥐입니다. 도깨비가 데려간 세 딸. 옛날에 세 딸을 데리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세 딸은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진 세 딸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예쁜 옷감도 맛있는 잔치엽식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나무꾼의 걱정은 하루하루 늘어갔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펑 하고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나를 부른 놈이 누구야? 나무꾼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도깨비가 나무꾼의 목덜미를 잡아 올렸어요. 내가 방금 하고 부르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불렀으니 값을 치러야지. 나를 데려오느라.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세 딸에게 도깨비의 말을 했어요. 첫째 딸이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첫째 딸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숲속으로 갔어요. 도깨비가 첫째 딸을 등에 업고 깊고 깊은 황속나라로 날아갔어요. 도깨비는 대골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도착하자 등에 업힌 첫째 딸을 내려놓았지요.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동안 이걸 먹으며 기다려라. 도깨비가 첫째 딸에게 준 것은 사람의 다리뼈였어요.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야. 도깨비가 사라지자 첫째 딸은 뼈다귀를 지붕 위로 휙 던져버렸어요. 사흘 뒤 도깨비가 돌아와 물었어요. 내가 준 것은 먹었겠지? 첫째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깨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그러자 지붕 위에서 뼈다귀가 벌떡 일어나 쿵쿵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난 도깨비는 첫째 딸의 목을 부러뜨려 구석방에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또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하늘이 또 깜깜해지면서 펑 하고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나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숲으로 가게 되었어요. 도깨비는 땅속 집으로 데려간 둘째 딸에게도 다리 뼈다귀를 주었어요.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도깨비가 사라지자 둘째 딸은 뼈다귀를 아궁이에 집어넣고 재로 덮어버렸어요. 사흘 뒤 돌아온 도깨비는 또 물었어요. 내가 준 것은 먹었겠지?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하고 도깨비가 소리치자 아궁이 속 뼈다귀가 벌떡 일어나 쿵쿵쿵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도깨비는 둘째 딸도 목을 부러뜨려 구석방에 휙 던져버렸어요. 두 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걱정이 늘어난 나무꾼이 저도 모르게 또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또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도깨비가 펑 하고 나타났어요. 또 나를 불렀느냐? 마지막 남은 딸도 내게 데려오너라. 나무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셋째 딸은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지요. 목욕을 하고 새 옷까지 갈아입고 숲속으로 간 셋째 딸이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저를 데려가실 분인가요? 그래, 내가 무섭겠지?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뭐라고? 꿀꿀꿀꿀 뭐라고? 끌끌 웃고 난 도깨비는 셋째 딸도 땅속 집으로 데려갔어요.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도깨비는 셋째 딸에게도 다리 뼈다귀를 주고 사라졌어요. 뼈다귀를 알아들은 셋째 딸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셋째 딸은 뼈다귀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활활 피웠어요. 그리고 불에 타고 남은 채 속에서 뼈 조각을 골라 콩콩콩콩 찧었어요. 가루가 된 뼈와 재를 보자기에 담아서 돌돌돌 말아서 배에 찼어요. 사흘 뒤 도깨비가 돌아와 셋째 딸에게도 물었어요. 내가 준 것은 먹었겠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하고 도깨비가 또 소리쳤어요. 그러자 셋째 딸의 뱃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도깨비가 집을 덜썩거릴 정도로 크게 웃었어요. 이제야 나한테 어울리는 신부를 만나게 됐군. 이걸 받아.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도깨비는 방 열쇠가 달린 꾸러미를 셋째 딸에게 주었어요. 도깨비가 나가 있는 동안 셋째 딸은 방들을 열어보았어요. 방마다 신기한 물건과 값비싼 보석과 아름다운 옷들이 가득가득 하루 종일 구경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석방을 열었을 때 나란히 누워있는 언니들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도깨비를 무릎에 누이고 이를 잡아주던 셋째 딸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나요? 없긴 왜 없어? 이걸 발라주면 깜짝같이 살아나지. 도깨비는 셋째 딸에게 물약이 든 병을 건네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없네요. 만약 당신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제가 살려줄게요. 그러자 도깨비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는 없어. 딱 하나만 빼고 말이야.
도깨비가 갑자기 몸을 떨며 망할 놈의 퍼들릿, 그놈의 이파리가 몸에 닿기만 해도 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오. 말도 안 돼. 겁내지 마세요. 내일 당신이 여행을 떠나면 집안을 샅샅이 뒤덮어 버들잎을 모두 없애버리겠어요. 셋째 딸은 도깨비를 달래주었어요. 다음날 도깨비가 나간 후 셋째 딸은 물약병을 들고 구석방으로 달려갔어요. 부러진 언니들 목에 물약을 바르는 순간 언니들 목이 척척 달라붙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뜬 언니들을 보고 셋째 딸은 너무 기뻐 얼싸안고 울었어요. 언니들, 도깨비가 오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세 딸들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걷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 딸들을 보고 나무꾼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와 세 딸들은 겨울가로 가서 버들잎을 따왔어요. 버들잎으로 지붕 위에서 울타리까지 꼭꼭 씌웠지요. 마침내 세 딸이 사라진 것을 안 도깨비가 곧장 나무꾼의 집으로 날아왔어요. 하지만 버들잎을 보더니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셋째 딸이 아버지와 언니들과 함께 버들잎 담은 자루를 도깨비를 향해 휙 던졌어요. 버들잎이 몸에 닿자마자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셋째 딸이 차고 있던 뼈가루와 재도 사라졌지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살던 세 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멋진 총각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모두 어머니를 꼭 닮은 예쁜 딸들을 낳았지요. 세 부부는 세 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시골쥐와 서울쥐. 찍찍찍찍. 서울쥐가 시골쥐 집으로 놀러갔어요. 시골쥐는 옥수수와 감자를 정성껏 차려내 놓았어요. 어휴,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사니? 서울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난 맛있는 고기와 케이크를 먹고 사는데 나랑 서울로 가자. 시골쥐는 당장 서울쥐를 따라 나섰어요. 서울에 도착한 시골쥐는 서울쥐가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식탁에는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가 잔뜩 있었거든요. 와, 정말 맛있겠다. 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는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크! 사람들이다! 어서 달아나! 달아나! 서울쥐가 식탁 밑으로 내려갔어요. 시골쥐도 얼떨결에 날아갔어요. 둘은 꼼짝도 않고 숨어 있었어요. 한참 후 사람들이 가고 나서 시골쥐와 서울쥐는 식탁 위로 올라왔어요. 시골쥐가 다시 음식을 먹으려는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덮쳤어요. 이야옹! 카! 크르릉! 이야옹! 시골쥐와 서울쥐는 쥐구멍으로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쥐구멍 안에서 시골쥐는 덜덜덜덜 떨며 말했어요. 난 시골로 갈래.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 편한 시골이 더 좋아. 시골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골로 돌아갔답니다.